트리 오브 소츠 에이전트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가 사람처럼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보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5가지입니다. 먼저 사고 트리 탐색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BFS와 DFS 전략을 비교해봅니다. 그 다음 프루닝과 백트래킹 기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실제 타트 에이전트와 게임 플레이 에이전트를 직접 구현해보겠습니다. 트리 오브 소츠란 무엇일까요?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한 가지 답을 바로 찾는 대신 여러 사고 경로를 트리 구조로 탐색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방법입니다. 마치 체스 선수가 여러 수를 미리 생각해보는 것처럼 AI도 다양한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각 경로를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어 더 정확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체인 오브 소트 방식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한 가지 생각의 흐름만 따라가는 직선적 추론 방식이었습니다. A라고 생각하니 B가 되고 따라서 C다라는 식으로만 진행됩니다. 중간에 실수가 있어도 되돌아갈 수 없고 창의적인 대안을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이런 한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트리 오브 소츠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습니다. 각 생각을 노드로 만들고 그 노드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생각들을 자식 노드로 추가합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사고가 확장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각 경로를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옵션 중에서 최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소트노드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하나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컨텐트는 실제 생각의 내용을 담고 패런트는 어떤 생각에서 파생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칠드런 리스트에는 이 생각에서 이어지는 다음 생각들이 담기게 됩니다. 스코어는 이 생각이 얼마나 좋은지 평가한 점수입니다. 애드 차일드 메서드를 보면 새로운 사고 경로를 추가하는 과정이 명확합니다. 자식 노드를 생성하고 현재 노드를 부모로 설정한 뒤 칠드런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이렇게 트리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예를 들어 금융 AI 상담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해봅시다. 고객이 주식 투자 전략을 추천해달라고 물으면 AI는 여러 전략을 트리로 탐색합니다. 첫 번째 가지는 성장주 투자, 두 번째는 배당주 투자, 세 번째는 가치주 투자처럼 다양한 방향을 고려합니다. 각 전략에 대해 다시 세부 옵션을 탐색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조합을 추천하게 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초보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트리를 무한정 확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탐색하려다 보면 계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깊이 제한과 가지치기 전략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실수는 노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할지 정의하지 않으면 좋은 경로와 나쁜 경로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BFS, 즉 너비 우선 탐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공평하게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깊이의 노드를 먼저 평가하기 때문에 레벨별로 탐색이 진행됩니다. 장점은 최선의 경로를 놓칠 위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로에 공평한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메모리 사용량이 많습니다. 같은 레벨의 모든 노드를 큐에 저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BFS 탐색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딕을 사용해 큐를 만들고 루트 노드와 깊이 0을 넣어 시작합니다. while 루프에서 큐가 빌 때까지 탐색을 계속합니다. 큐에서 노드와 깊이를 꺼냅니다. 최대 깊이에 도달했으면 베스트 노드즈 리스트에 추가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노드에서 새로운 생각들을 생성합니다. generate next 소츠 함수를 호출해서 자식 노드들을 만듭니다. 각 자식 노드를 evaluate sort로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큐에 추가해서 다음 레벨 탐색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트 노드즈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노드를 선택해 반환합니다. DFS, 즉 깊이 우선 탐색은 어떨까요? 하나의 경로를 끝까지 파고들어 빠르게 해답을 찾는 방식입니다. 너비가 아니라 깊이를 중심으로 탐색합니다. 장점은 메모리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경로의 노드만 저장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빠르게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지역 최적화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 발견한 경로가 최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DFS 탐색 구현 코드를 보겠습니다. 재귀 함수로 구현됩니다. 최대 깊이에 도달하면 현재 노드와 점수를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노드에서 새로운 생각들을 생성합니다. 각 자식 노드를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재귀적으로 더 깊이 탐색합니다. DFS 익스플로어를 다시 호출하면서 깊이를 1 증가시킵니다. 결과 점수가 현재 최고 점수보다 높으면 업데이트합니다. 모든 자식 노드를 탐색한 후 최고 점수의 노드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재귀를 통해 깊이 우선으로 탐색이 진행됩니다. BFS와 DFS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창의성이 필요한 문제라면 BFS를 사용하세요. 모든 가능성을 공평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문제 해결에도 BFS가 적합합니다. 반면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면 DFS를 선택하세요. 실시간 응답이 중요한 경우에도 DFS가 유리합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접근도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BFS로 넓게 탐색하고 유망한 경로를 찾으면 DFS로 깊이 파고드는 방식이죠. 프루닝, 즉 가지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수가 낮은 경로를 조기에 제거하여 계산 비용을 절감하는 기법입니다. 모든 노드를 끝까지 탐색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명백히 나쁜 경로는 일찍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임계값을 설정해서 그 이하의 점수를 가진 노드는 제거합니다. 이를 통해 탐색 공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프루닝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론트리 함수는 노드와 임계값을 받습니다. 먼저 현재 노드의 자식 노드들을 필터링합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사용해서 점수가 임계값 이상인 자식만 남깁니다. 점수가 0.5 미만인 노드는 제거되는 것이죠. 그 다음 재귀적으로 하위 트리도 가지치기합니다. 남아있는 각 자식 노드에 대해 프론트리를 다시 호출합니다. 이렇게 트리 전체를 가지치기하여 효율적인 탐색이 가능해집니다. 백트래킹, 즉 되돌아가기는 무엇일까요? 막다른 길에 도달하면 이전 분기점으로 돌아가 다른 경로를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미로를 탈출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한 길을 가다가 막히면 마지막 갈림길로 돌아가 다른 길을 시도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백트래킹입니다. 실수를 복구할 수 있는 핵심 메커니즘이죠. 백트래킹 구현 코드를 보겠습니다. 백트래킹 서치 함수는 노드, 목표 테스트 함수, 깊이, 최대 깊이를 받습니다. 먼저 목표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골 테스트가 true를 반환하면 성공입니다. 최대 깊이에 도달했으면 실패로 넌을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자식 노드를 시도합니다. 제너레이트 넥스트 소추로 자식 노드들을 생성하고 각 자식에 대해 재귀적으로 탐색합니다. 만약 리절트가 넌이 아니면, 즉 성공했다면 즉시 반환합니다. 모든 경로가 실패하면 넌을 반환하는데 이것이 바로 백트래킹입니다. 함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이전 분기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실전 트리 오브 소츠 에이전트를 설계해 봅시다. 문제를 받아서 최선의 답을 찾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게 4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문제를 분석하고 루트 노드를 생성합니다. 둘째, BFS나 DFS로 다중 경로를 생성합니다. 셋째, 각 경로를 평가하고 가지치기합니다. 넷째, 최고 점수 경로를 선택하고 최종 답변을 생성합니다. 트리 오브 소트스 에이전트 클래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성자에서 LLM과 최대 깊이를 받습니다. 살브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먼저 문제로 루트 노드를 생성합니다. 소트 노드에 프라블럼을 담아 시작점을 만듭니다. 그 다음 BFS로 트리를 탐색합니다. BFS 익스플로어 메서드를 호출해서 최고 점수의 노드를 찾습니다. 가지치기 단계에서는 푸른 트리를 사용합니다. 임계값 0.6 이하의 노드들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답변을 생성합니다. 제너레이트 파이널 앤서 메서드로 최고 노드의 내용을 정리해 답변을 만듭니다. BFS 익스플로어 메서드는 앞서 본 BFS 구현과 유사하지만 LLM을 활용합니다. 제너레이트 소스로 다음 생각들을 생성하고 이밸류에이트로 각 노드를 평가합니다. 생각을 생성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LLM에게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다음 단계들을 생성하게 합니다. 각 단계를 0에서 1 사이의 점수로 평가하여 상위 K개만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품질 높은 경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소스와 이밸류에이트 메서드 코드입니다. 제너레이트 소스는 노드와 K를 받습니다. K는 생성할 생각의 개수입니다. 먼저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K가지 접근 방법을 요청합니다. LLM에게 각 방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고 합니다. LLM의 응답을 줄바꿈으로 나눠 리스트로 만듭니다. 각 소트에 대해 소트 노드를 생성하고 부모 노드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K개의 자식 노드를 반환합니다. 이밸류에이트 메서드는 노드 하나를 받습니다. 프롬프트에서 접근 방법의 품질을 0에서 1 사이로 평가하라고 요청합니다. LLM의 응답을 플로트로 변환해 반환합니다. 이렇게 LLM을 활용해 생각 생성과 평가를 자동화합니다. 최종 답변은 어떻게 생성할까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경로를 역추적하여 전체 사고 과정을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LLM에게 최종 답변을 요청합니다. 제너레이트 파이널 앤서 메서드를 보겠습니다. 베스트 노드를 받아서 시작합니다. 먼저 루트까지 경로를 역추적합니다. 빈 리스트 패스를 만들고 커런트를 베스트 노드로 설정합니다. while 루프에서 커런트가 넌이 아닌 동안 반복합니다. 현재 노드의 컨텐트를 패스에 추가하고 패런트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루트까지 올라갑니다. 패스를 뒤집어서 루트부터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 전체 사고 과정을 종합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각 단계를 번호와 함께 나열합니다. LLM에게 이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경로를 재구성하고 최종 답변을 생성합니다. 게임 플레이 에이전트를 만들어 봅시다. 틱택토 같은 게임에서 최선의 수를 찾는 AI입니다. 각 가능한 수를 시뮬레이션하고 승률을 계산해서 최선의 수를 선택합니다. 트리 오브 소츠를 게임 전략에 적용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게임 플레이 에이전트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성자에서 게임 객체를 받습니다. 파인드 베스트 무브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현재 상태와 탐색 깊이를 받습니다. 루트 노드를 현재 상태로 생성합니다. 게임에서 가능한 모든 수를 가져옵니다. 게트리겔무브즈로 합법적인 수들을 리스트로 받습니다. 각 수에 대해 반복문을 돌립니다. 메인 무브로 수를 두고 새로운 상태를 만듭니다. 새로운 상태로 자식 노드를 생성합니다. 미니맥스 알고리즘으로 이 수를 평가합니다. 깊이를 한 줄이고 상대방 차례이므로 펄스를 전달합니다. 결과 점수가 현재 최고 점수보다 높으면 업데이트합니다. 모든 수를 평가한 후 최고 점수의 수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트리 오브 소츠와 미니맥스를 결합해 게임 AI를 만듭니다. 실전 적용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리 오브 소츠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문제의 특성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문제가 창의성을 요구하는지 빠른 결정이 필요한지 파악하세요. 그에 맞는 탐색 전략을 선택합니다. BFS, DFS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 중에서 고르세요. 효율적인 평가 함수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노드의 품질을 정확히 평가해야 좋은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능 최적화 방법도 알아두세요. 첫째, 이미 평가한 노드는 캐싱합니다. 같은 노드를 반복 평가하지 않도록 캐시맵에 저장하세요. 둘째, 다중 경로를 병렬로 탐색합니다. 멀티스레딩이나 멀티프로세싱을 활용해 여러 경로를 동시에 탐색하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목표를 달성하면 조기 종료합니다. 더 이상 탐색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트리 오브 소츠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여러 전략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선을 선택하는 데 유용합니다. 창작 콘텐츠 생성에도 쓰입니다. 소설, 시나리오, 광고 문구 등을 다양하게 생성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코드 최적화에도 적용됩니다. 여러 구현 방법을 탐색하고 가장 효율적인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배운 트리 오브 소츠를 정리하겠습니다. AI가 여러 사고 경로를 동시에 탐색하며 최선의 답을 찾는 강력한 기법입니다. BFS와 DFS로 탐색 전략을 선택하고 프루닝과 백트래킹으로 효율성을 높입니다. 실제 에이전트를 구현해보면서 그 강력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트리 오브 소츠를 적용해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